네, 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6%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죠. 갑자기 상승폭을 확 키워서 저희 맞수 한판의 첫 번째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유화학업뿐만이 아니라 요즘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죠. ETF 수급도 좋습니다. 자, 저희 발빠르게 맞수 한판에서 SK이노베이션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SK이노베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SK이노베이션의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시는지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두 분께서 보시는 목표가, 네, 김난 부대표께서는 25만 원, 김민수 대표께서는 24만 원입니다. 만 원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저희 김남 부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큰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장대 양봉이네요. 네. 7% 사실 이런 경우가 근래에는 찾아보기 힘들었었는데 없었죠. 예. 중국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예.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도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썼을 때 우리 증시가 굉장히 그 뒤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어요. 그래서 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내 증시에서 견인을 하는 주도 섹터들이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조선, 철강, 반도체 다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SK이노베이션 그동안에 성장 속으로 부각됐던 배터리 사업이 이제 분사되고 나서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었는데 이런 경기 부양 정책, 옆나라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섹터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중요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저도 이슈를 찾아봐야 됩니다만 일단 7% 가까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한 지금 매기세가 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서 가격이 또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또 접근이 용이했던 그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석유화학 그 업황에 대해서는 항상 피크아웃 논란이 사실 있었었는데 이 피크아웃 논란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정책이 어느 정도 실제로 이제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에는 그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도 살짝 그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SK이노베이션이 7% 지금 7.1%까지 오르는 날을 또 저희가 다 봅니다.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이슈를 말씀드리면 일단 한이 맺혀서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SK이노베이션이죠, 이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볼 때 이제 네.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정제 마진 개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S-오일은 안 오를까요? 뭐 또 석유화학 업황 개선 그런데 왜 S-오일은 또 GS는 안 오를까요?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이번에 정부에서 물적 분할 관련돼서 중복 상장하게 되면 제동을 건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게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LG화학은 벌써 통과되다 보니까 예. 그냥 그렇겠거니. 근데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게 SK온과 이노베이션의 분할 관련된 쪽에서 이런 제동을 걸게 되면은 혹시나 그러면 이제 그동안 그것 때문에 신나게 공매도에 났었죠. 맞아요. 공매도 정리 들어오는 겁니다. 쇼커버링입니다. 아, 그래서 많이 빠지면 다시 사고 있는 거군요. 네, 또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죠. 급합니다. 그래서 막 사들이는 관점이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그러면 거기다가 또 SK이노베이션을 볼 때 정유 일단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정제 마진 개선돼서 정유 섹터들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근데 정제 마진은 또 모릅니다. 계속 유가 따라서 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논할 수는 없는데 지금 주가가 시총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SK온에 대한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을 정도죠. 그만큼 싸다란 내용도 같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공매도 청산이 먼저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은 조금 더 시도할 것 같습니다. 아, 네. SK이노베이션 못 받아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 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다면 네.
이 쇼커버링,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다시 공매도 친 거를 다시 매수하는 이런 수급은 언제까지 더 들어오게 될까요? 그거는 그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상컨대. 네, 어떤 생각보다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너무 싫어하니까 이를 그렇죠. 기회로 삼자. 그래서 예. 꾸준하게 들어왔던 공매도의 압력이라고 하게 되면 예. 일단 이거는 청산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주가에 대해서 뭐 어떤 기술적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일단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 그럼 그동안의 공매도 잔고 수량이 얼마나 쌓였는지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매수가 들어온지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그쪽의 공매도 수량의 변화 이거 체크하게 되면 또 나머지가 얼마 정도 남았는데 또 정리가 됐을 가능성들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 더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 사실 그 이제 정유화가 업황에 대한 기대보다는 개별 이슈로 오른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주가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을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고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남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도 사실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25만 원 밴드로 사실 제시를 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일단 나갔던 것 같아요. 잠시 또 살펴봤는데 공매도가 가장 많이 일어났었던 하루 매매 비중에서 15%를 뛰어넘었던 그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졌었던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선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지금부터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쪽에서는 조금 다급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마련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매수를 해서 물렸던 가격대가 이제 9월, 10월 달이거든요. 9월, 10월에 또 리오프닝을 우리가 상당히 또 기대를 했었던 그러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를 많이 하면서 또 들어왔던 물량들이 주로 25만 원 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업황 회복이라든지 중기적인 그런 관점을 놓고 보더라도 일단 한 차례 매물대에서는 조금 쉬었다가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25만 원 선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상큼 레몬 민수 대표님 이런 네. 이런 이슈로 단계 급등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전략을 일단 어떻게 세우세요? 지금 이제 그런 이슈가 발생할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맞춰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제 공매도 어떤 급한 물량들 청산되는 부분들과 함께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뭐 재평가가 확연하게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일단 구조적인 흐름들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되면 앞서 부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 라인 정도가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그 정도까지 두고 대응하는 전략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잘 또 시즌에 맞게 걸리면 배당까지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배당은 또 하게 되면 배당 낙이 나오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되 오히려 나머지 기간 동안 빠르게 올라와서 한 24만 원, 25만 원대 정도 저항 들어온다라고 되면 저라면 그냥 일단 정리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의 본업이 잘 돼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할 텐데 네, 그렇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업황이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이 무겁잖아요. 많이 되는 거예요. 예? 업황이 상당히 무겁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요. 단기적으로 바로 급변해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업황은 아닙니다. 이제 유동성 좀 풀기 시작하고 경기가 또 회복이 돼서 소비 경제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정제 마진이라든지 석유화학 쪽에서의 또 마진 스프레드가 또 확대가 되는 그런 움직임까지는 최소 한 달에서 석 달 이상의 그런 시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예. 그냥 이노베이션보다 SKI 테크놀로지를 사겠습니다. 네. 왜요? 싸니까요. 아. 네, 그동안 많이 횡보했고 게다가 또 이런 SK그룹 쪽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재부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분리막도 중요한 소재인데 이쪽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시장에서 좀 횡보하고 좀 정체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노린다면은 아이 테크놀로지를 좀 길게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이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야, 오늘도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로 유익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분 모두 SK이노베이션의 오늘 급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업황을 보고 적극적인 매수를 권유하지는 않으셨고 그런 관점이라면 SK 아이테크놀로지의 투자 매력이 더 있다라고 상큼레몬 민수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남부 대표님의 닉네임도 여러분들 좀 정해주세요. 저희 출연자분들 다. 제가 사실 있긴 해요. 뭐예요? 있긴 한데 뭐예요?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돼요. 제가 상한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사랑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광장에서 따로 또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예. 아기 사자 뭐 이런 닉네임이 있어요. 자, 마스 한판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스 한판 인포뱅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테마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모빌리티, 자율주행인데 이건 전기차에 해당하는 기술이라서 전기차 자율주행 테마라고 저희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뱅크, 대세는 자율주행일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네. 완전히 두 분께서 정반대의 의견이시네요. 저희 김남부 대표께서는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김민수 대표께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율주행은 아예 시작도 안 한 그런 새로운 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추격 매수를 자제하자는 것은 어떤 의견입니까? 네, 인포뱅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네. 네, 그래서 인포뱅크는 제가 보기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쪽이 지금 보통 그러니까 리포트가 나오면서 재조명받았던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 회사 원래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강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맞게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변경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 쪽에 카플레이라고 하고요. 네. 또 구글 쪽에는 오토 솔루션, 몰라서 읽었습니다. 네, 오토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개발 성공이 끝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뭔가 납품을 하고 수주를 하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실적과 함께 성장에 대한 흐름을 바라보는데 그걸 애플에서 확인해 줄까요? 절대 안 하죠. 네, 애플카에 대한 실체도 아직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를 좀 앞서 나간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지금 이제 시총 분위기도 봐도 지금 최근에 부각받는 거에 비해서는 일단 패턴상으로는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아니라 다른 걸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to be continued.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인기를 끄는 그 방법을 아세요. 이제 시작이다. 김남부 대표님. 인포뱅크 많이 올랐지만 괜찮습니까? 아니면 자율주행 테마 전반적인 저는 의견이십니까? 자율주행 전반적인 테마 안에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12월인데 이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들,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실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예. 또 적자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아직 상용화나 대중화가 안 됐을 뿐이지 실제 기술력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공부를 해봐야 될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인포뱅크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서 이제 주도 섹터가 없잖아요. 납폭과대주들이 또 순환매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지금 정부가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산하격 전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그 로드맵이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한 좀 투자자분들이 증시 안에서의 뜨거운 관심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인포뱅크의 추세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라닉스라는 기업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V2X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성능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16년, 17년도에 사고가 났던 이유를 보면 지금 테슬라가 뭐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었을 때에는 그 당시 자율주행 기술은 카메라나 레이더에 완전히 의존을 하는 그런 기술에 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라닉스의 V2X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주변 차량 그리고 주변 사물까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카메라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데이터를 완전히 주고받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17년도에는 흰색 트럭하고 밝은 하늘을 구분하지 못해서 운전자가 사망을 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정말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어라는 부정적인 여론들을 조금씩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내놓으면서 인식이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가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포뱅크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요. 너무 고평가됐다. 혹은 뭐 계속 오를 것이다. 인포뱅크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저희 그 상큼라면 민수 대표님.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민수 대표님의 의견은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술적인 분석만 갖고 매매한다 그러면 더 네. 갈 수 있습니다. 저 예.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거에 대해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실체는 너무 애플카에 올인하지 말자 아직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서 부대표님 얘기하셨던 라닉스도 참 좋게 보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도 이제 시총이 좀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작다 보니까 말씀드려도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차라리 그래서 제가 보는 쪽은 종목 중에서 오비고라고 하는 작은 종목이 있고 그렇군요. 큰 종목은 현대오토에보, 예. 기승전 현대오토에보.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오비고라는 회사의 강점은 그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스마트카라고 하죠.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만드는 회사인데 예. 예.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앞으로 이 전기차나 친환경차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IT 기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 여기에 심어야 될 소프트웨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담는 기술을 누가 잘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쪽을 잘 말해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관련된 컨텐츠를 같이 겸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기술 중에서 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뭐 글로벌적으로 경쟁력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술력을 좀 더 기대하고 아직까지 수주가 없다 보니까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지금 실적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수주가 없군요. 그렇죠. 왜냐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수주가 하더라도 없다는 것은 예. 이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을 이제 타진하다 보니까 뭐 인포뱅크나 이런 회사들도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앞서 라닉스나 지금 오비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 돌아다니는 차가 있나요? 없다 보니까 이쪽이 아직까지는 매출이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잘하겠구나라는 생각 쪽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를 어느 정도 좀 선점하면서 지금은 기술력과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업의 투자한 R&D나 이런 쪽을 좀 보고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성장주 쪽으로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좀 가치 투자 입장 쪽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전혀 손 못 댑니다. 손을 그게- 못 댄다고요? 그렇죠. 실적이나 변화 없는데 이런 회사 내가 사도 돼? 라는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 이제 제네시스가 G902 또 풀체인지로 나오죠. 여기서 레벨 3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개념도 우리나라에서 뭐 테슬라가 먼저 이제 확인됐지만은 이제 현대차도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바뀔 거고요. 네. 게다가 한 2027년 가게 되면 레벨 4가 이제 또 상용화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레벨 3에서 4로 갈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법적 여러 가지 기술 능력들도 충분히 부각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가야 될 길이겠죠. 그때 아마 3에서 4로 갈 때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의 변화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쪽에 무엇이 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찾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 특히 자동차주에 대해서 그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민수 대표님께서는 현대오토웨버를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현대기아차 갖고 계시는데 예.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내내 드린 얘기가 한 30% 파셔다가 현대오토웨버까지 같이 갖고 계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현대기아차가 가야 될 길은 소프트웨어 강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할 일이 더 많고 최근에 채용 규모 보니까 이쪽으로 채용을 계속 늘리고 있더라고요. 현대오토웨버요? 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키우겠다는 입장이 또 맞아요. 분명하겠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로 따지면 스트롱 바이의 의견을 내주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영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자, 잘 봤습니다. 오비고는 어떻게 얘기를 안 하시겠습니까? 네, 넘어갈까요? 예. 이제 얘기는 다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수주만 확인이 된다라고 되면 네네. 일단 기술력이 인정받는다라고 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비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이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이슈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그 소금 호수의 가치가 무려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소금 호수를 포스코 엠텍이 가지고 있다는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 포스코 엠텍의 강세 이유는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투자 의견 혹시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무려 1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김남부 대표님. 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엠텍이 보유하고 있는 염호에 리튬이 얼마만큼 매장이 되어 있느냐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염호를 매수를 하고 난 이후부터 채굴 그 기술도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매장되어 있는 걸 꺼내야지만 그게 이제 진정한 가치가 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의 매장되어 있는 가치를 환산을 해봤었을 때 10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말 잘된 투자다. 저렴한 가격에 염호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리튬 가격이 뜰 줄 알고 미리 그렇게 선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엠텍의 투자 선고안이 대단했다라고 좀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리튬 가격에 있어서도 만약에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이 정점을 지나고 있을 때다라고 시장의 예상 전망치가 붙는다 그러면 이렇게 또 올라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관에서 발표를 한 자료들을 보면 주로 25년, 27년, 30년 가면 갈수록 리튬에 대해서는 지금 그린 뉴딜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보다도 훨씬 더 모자르는,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족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리튬 가격이 지금 근 한 1년 만에도 5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계속된 가격 상승 추이를 봤었을 때 염호의 선 매수는 정말 대단했다. 이런 평가로 오늘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저희가 별로 좋아하는 신호는 아니죠. 네. 일단 이런 얘기 나오면 팔아야 됩니다. 파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진짜 살 시기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돈 투자해서 여기 공장 짓고 뽑아내기 시작한다. 계획 세웠다. 이때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가치 가지고 지금 그냥 뭐 떠다니는 호수에 그 추출해서 이제 이런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돈 되고 앞으로 되겠다 싶으면은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오게 되면 그냥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가 그냥 내려오는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포스코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확한 투자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산 땅 앞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뭐 그런 느낌입니까? 자,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맞수 한판 저희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